네, 안녕하세요. 김효일입니다. 오늘 AI 개발단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분을 좀 뵈러 왔어요. 10년 정도 경력이 있으신 개발자님이시고, 현재 똑똑한 개발자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면서 또 AX 도입을 하고 계신 똑똑한 개발자의 AI 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똑똑한 개발자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동시에 크몽의 AX 리드를 겸직하고 있는 서장원이라고 합니다. AI 서대표라는 채널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기업의 AX나 저희 회사에서 AX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행되는 프로젝트들 소개도 좀 드리고 있고요. 개발자로도 있지만 회사에서 대표로서 하는 일들도 같이 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AX에 필요한 에이전트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가 효율님의 채널을 보니까 엄청 잘 쓰고 계신 것 같고, 저희는 LLM 위키라든지 이런 것들 안 쓰고 있어서 그런 것들 썼을 때 어떤 효율이 나는지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여쭤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에이전트를 저희는 좀 더 줄여가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됐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똑빌더라는 업무 생산성을 위한 툴을 만들었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쓰고 계시는 상황이신가요? 저는 에이전트를 열심히 활용을 하고 있고요. 헤르메스 네. 그리고 클로드 코드 순정 에이전트들을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텔레그램에서 헤르메스 에이전트들로 이제 업무를 돌리다가 최근에 그 클로드 코드 순정 에이전트들만 따로 만들어가지고 옵시디언 없이 맥락 공유를 하고 서로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이 가능한 쪽으로 구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클로드 코드 순정 에이전트라는 거는 프레임만 구성하고 클로드 코드 돌려서 에이전트처럼 만드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는 서로 세션끼리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인박스 아웃박스라는 폴더 구조를 만들어서 서로 대화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사실 그 흐름 자체가 이 앱 자체에서는 부드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얘네를 이제 텔레그램으로 빼게 됐을 때는 그 부분이 좀 더 자연스러워서 여기서 to cc 합 기능들을 넣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전달하고 보고를 하고 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로컬 클로드 코드랑 연결해놨는데 그냥 로컬 클로드 코드가 에이전트처럼 동작할 수 있도록 뭔가 메모리나 이런 구조를 설계해 놓으신. 맞습니다. 훨씬 가볍기도 하고요. 헤르메스를 쓰면서 에이전트로서는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코딩을 하거나 할 때는 조금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았는데, 클로드 코드 에이전트를 사용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희는 에이전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과거에 좀 하다가 요즘에는 좀 오히려 덜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는 헤르메스 띄워놓고선 그냥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똑빌더라는 시스템에 DB를 그냥 묶어줘서 유저가 물어보면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만 주는 수준으로만 사실 쓰고 있어요. 알림 주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그냥 룰 베이스로 해서 아예 그냥 API로 만들어 놓고서 네네. 그 특정 동작에 따라서 동작하도록 자동화로 그냥 많이 만들어 놨고요. 실제로 에이전트를 저희는 이제 조직이 좀 여러 명이 같이 써야 되다 보니까 에이전트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처음에 6개 정도. 근데 사실 그 6명의 에이전트와 소통하는 게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에이전트도 있어서 네. 분명 저는 A한테 이런 거 물어봤었는데 다른 분은 B한테 그걸 물어보고 있고, 네. 그래서 약간 온라인 안 맞는 게 계속 생기다 보니까 그냥 하나로 통합하자 했다가 지금은 아예 그냥 날려버린.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좀 이해가 가고요. 사실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이 헤르메스 어떻게 쓰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굳이 헤르메스를 쓰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을 왜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쭙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이 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옵시디언에 대한 영상을 하고 나서부터 이 맥락 공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ERP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제 에이전트 크루들이 여기에 이제 붙어 있고, 이 에이전트만 따로 패키징이 돼 있어서 기업에서 이제 에이전트를 원하시면은 이것만 이제 G 파일만 풀면 바로 설치가 되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 G 파일을 풀었을 때 그 디렉터리가 하나 생성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크루가 활동을 하는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거고, ERP 자체에서 이제 직원들한테 각자의 계정을 또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개인의 CLI가 생성이 돼서 각자의 PC에서 또 이 에이전트를 키울 수가 있거든요. 모든 맥락은 또 하나로 뭉쳐지게끔 여기에 지식망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다 머신에서 사용을 하면서도
에이전트끼리 맥락이 공유가 되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ERP가 설치되어 있는 로컬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다른 데서 쓰면은 이 로컬 컴퓨터로 데이터가 이렇게 모이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DB가 따로 클라우드에 있는 건가요? 전체적으로는 여기서 다 모이죠. 그러니까 맥민이나 서버를 쓰시는 분들이 거기다 이제 인트라넷을 설치를 해놓고 에이전트 크루를 설치를 해놓으시면은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커맨더가 되는 거고, 다머신에서 각자 이렇게 업무를 하시면은 개개인의 정보들이 전부 이제 맥락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에이전트를 어느 정도 쓰고 계세요? 저는 사실 모든 업무를 거의 에이전트들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1인이다 보니까 더 가능한 것 같긴 해요. 부서들이 나뉘어 있거나 하는 경우라면은 그 업무 접점을 잡는 게 더 어려웠을 텐데, 1인이라서 개발이 필요할 때는 개발 에이전트한테 이야기를 하고, 보통 제 외부에 있을 때는 모더레이터한테 이야기를 해서 업무를 뿌려주고 보고받고 하는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에이전트의 지식이 모일 수 있는 그거를 이제 ERP로 만드신 거잖아요. 지식을 설계하거나 어떤 데이터가 모여야 된다. 뭐 자가 개선을 하려면 반복적으로 이제 실수하는 거 해놓고선 룰로 만들어서 하지 말게끔 하고, 해부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해야 되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그 많은 수많은 방법론들이 이제 해외에 나와 있을 텐데, 네. 그거를 커스텀해서 만드실 때 뭔가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인사이트를 어디서 얻으셔서 만들었는지. 솔직히 제가 뭐 인사이트를 얻었다기보다는 이 맥락 공유에 대해서 그 카파시가 공개를 하고 나서 되게 흥미로웠었어요. 저는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미 AI를 잘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굳이 맥락 공유가 필요한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제가 다양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궁금해서 카파시 LLM 위키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지식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어떻게 확장이 되고 있는지까지는 모니터링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확장이 됐다는 것을 제 눈에 보이게끔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구현을 하다 보니까 그쪽 작업에 몰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구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최근에 이제 루프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정의들을 많이 내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자가 학습이라는 게 사실상 어쨌든 얘네들은 코드로 이루어지고 뭐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학습이라는 말이 맞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쌓여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판단력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한 거죠. 그 지식들이 쌓였을 때 이 세션 자체에서 그 커맨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압축 커맨더인데, 저는 세션에서 이 컨텍스트가 80% 이상이 되지 않게끔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우프레스라는 세션 압축어를 등록을 해두고 로우프레스를 치면 옵시디언에 저장이 되면서 기세 푸시가 되면서 핸드오버 문서를 남겨요. 그렇게 되면은 옵시디언에 지금까지 작업했던 내용들이 전부 맥락이 저장이 되고, 다음 세션에서 옵시디언 참조라고 말만 하면은 그 맥락들을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지식들이 쌓였는데 여기서 이런 스킬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안을 해주거든요. 그럼 승인을 해주면 그 스킬이 만들어지고, 그 스킬들이 또 그 유사성을 가진 스킬들끼리 링크 연결이 돼요. 그게 연결이 되면 하네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지식이 쌓였을 때는 그 스킬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에이전트를 여러 개를 같이 돌리고 계시잖아요. 네네. 각 에이전트마다 갖고 있는 그 맥락과 확장되는 영역이 다 제각각인 건가요? 네,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옵시디언 자체에 아예 그 태그가 다른 쪽으로 꽂히게 되어 있어요. 개발팀한테 가끔씩 디자인 개선 사항도 전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UI에 대한 그런 걸 전달했을 때 이 개발팀이 그 디자인을 잘하는 개발팀으로 약간 이렇게 확장되고 뭐 그런 것도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엄격하게 협업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통 분모가 되는 것들은 그 중간에 뭉쳐지게 되어 있어요. 슈리라는 개발자가 개발을 하면서 에드나라는 디자이너한테 디자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작업을 했다라고 슈리도 학습을 하고 에드나도 거기에 대한 학습을 하는데, 공통 분모가 이제 페퍼라는 모더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얘가 모든 맥락을 알고 나중에 일을 시킬 때 분배를 해서 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옵시디언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각각의 에이전트들의 뇌에 약간 그 맵을 그냥 저희가 시각화해서 보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시각화도 할 수 있고, 유사성 있는 업무들이나 스킬들끼리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고 학습을 할수록 랭체인, 랭그래프 이렇게 되듯이 네. 좀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써야만 하는 이유가 확실하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체감상? 저는 사실상 하나의 세션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예전에는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자체에서 이 세션 하나에서 서버 에이전트를 분기를 해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에이전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백그라운드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이제 답답했던 부분들이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직원을 데리고 있는 느낌을 좀 받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똑빌더를 네.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건가요? 우선 저희도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전트 6개 막 돌리고 컴퓨터 6대 세팅해서 각각 컴퓨터에 오픈클로 세팅해서 돌리다가 결국에는 그 스킬도 다 혼재되고 통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나의 에이전트 그 오픈클로랑 헤르메스로 통합하는 과정이 한 번 있었어요. 저희는 한 30명 정도 규모가 되다 보니까 누구나 스킬을 만들 수 있게 안 하고 특정 권한 있는 사람만 스킬을 만들 수 있고, 스킬에서도 보안상 약간 크리티컬한 것들은 질문해도 답변 안 주고 매출 데이터라든지 인사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에이전트한테 주다 보니까 예를 들면 타인의 연봉을 물어보거나 이러면 이제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권한 세팅을 하기 위한 웹사이트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컨트롤 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만드는 사람이 이제 프로덕트 담당자가 아니라 뭐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하니까 이게 저는 쓸 수 있는데 이걸 팀원들 중 누구도 쓸 수 없는 이런 UX적인 부분이 계속 좋지 않았던 거죠. 네네네. 저는 원래 그냥 개발하고 명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프로덕트 관점에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원래 신사업팀이 있었는데 신사업팀한테 이제 이런 툴을 그냥 전사 시스템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 에이전시 업 자체의 그 영업부터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고 수주하고 이제 정산하는 과정까지 이 툴 안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ERP를 만드는 것과 동일한데, 네네. 사실 저희는 외주로 ERP 엄청 많이 만드는데 ERP를 쓰면서 CRM도 쓰고 거대 조직에서 다양한 걸 쓰잖아요. 저희는 그냥 그 다양한 걸 하나로 엮은 특정 산업을 아예 그냥 하나의 툴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IT에 좀 최적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그걸 IT 관점에서 접근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저희가 잘 갖춰서 쓰는 기능은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기능이에요. 기본적으로 IT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투입 검토를 먼저 하게 돼요. 누구를 배정할 건지. 근데 업의 특성상 저희 정규직 인원들은 30명 있는데 그 외에 한 60명 정도 인원이 다른 개발사도 있고 프리랜서 분도 있고 뭐 상주 인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인력들 중에서 누가 이 프로젝트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리소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이력이랑 개인의 개인기도 좀 중요해요.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거나 문서 작성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대기업에 좀 적합하고, 저희의 노하우를 이제 여기에 좀 녹이려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고객사분들이 똑똑한 개발자나 이래서 너무 좋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저희 회사가 아니라 저희 회사에 있는 팀원들이랑 일한 게 너무 좋아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실제 그 팀원이 다른 프로젝트에 갔을 때는 또 욕을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그 클라이언트와 핏한 개발자를 배정하기 위한 투입 검토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그 계약 임박이 되면, 요건 저희가 쓰는 플러그라는 사스예요. 요거는 그냥 CRM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계약 임박으로 넘어가는 순간 슬랙 알림이 옵니다. 사실상 슬랙 봇이기 때문에 API로 해서 슬랙 봇이 메시지 보내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유저가 태그해서 헤르메스가 답변할 수도 있게끔 그 투트랙으로 만들어놨어요. 대부분 알림은 다 API 호출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투입 담당자 검토해주세요 라고 슬랙으로 알림이 오면은 이제 LLM이 여기 들어가서 CRM에 보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히스토리가 쫙 나와요. 메일 보냈던 거, 뭐 문자 보낸 거, 전화했던 내용들, 이런 게 다 여기 적재가 돼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에 맞는 개발자,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이 어떤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 요약해 주고요. 그거 바탕으로 이제 투입 배정을 하게 되는데, 기간과 인력으로 해서 추천을 누르면 여기서 이제 AI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AI가 누구를 추천하고 왜 추천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려줘요. 그래서 그걸로 프로젝트 결정을 하게 되면은 슬랙에서는 이제 담당자 검토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알림이 가고, 그 다음에 저희는 슬랙 채널을 생성하게 돼요. 원래는 이제 슬랙 채널 생성하고 담당자 초대하고 리더들 다 초대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딸깍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채널명 입력하면 내부방, 외부방이 생성돼요. 내부방은 저희 실무자들이 있는 방이고, 외부방은 클라이언트랑 같이 있는 방. 자동 생성되게끔 이것도 이제 API로 호출하고 있고요. 근데 호출하면서 저희가 이 방에 에이전트도 같이 초대를 해요. 그래서 헤르메스 봇이 초대돼서 10분마다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수집한 내용 바탕으로 이제 이렇게 특정 팀원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 톡빌더가 이제 답변을 해주고 있고, 헤르메스가 동작을 하고요. 실제로 적재된 데이터에 대해서 10분 단위로 수집한 내용 바탕으로 DB로 수집하면 그 DB를 이 헤르메스가 접근해서 신규로 들어온 태스크에 대해서 혹시 이게 뭔가 이슈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요. 채팅 중에 클라이언트가 문제사항으로 지적하거나 요청사항인 경우에 트래킹해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는지 후속 트래킹까지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저희 여기서 이슈 현황이라는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생겼고 어떤 과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결과적으로 최종 결과가 이렇게 됐다 라는 것까지 함께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기획, 디자인, 개발 다 여기서 처리할 수 있게 해놨어요. 샘플로 보면 저희가 영업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랑 슬랙방에서 소통한 모든 내용들이 수집이 되고요. 네. 실제 저희 캐럿을 쓰고 있어서 네네. 캐럿에서도 이런 미팅 했던 기록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져온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기획을 할 때도 한 4단계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집한 자료들 중에서 체크되지 못한 사항들을 한번 네네.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IA 만들어주고 IA 바탕으로 추가할 IA가 있는지, IA는 기본적으로 화면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네. 해당 화면에 접근 권한이 누가 필요한지, 접근 권한이 잘못되어 있는 건 없는지 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그 단계가 지나면 이제 PRD가 생성이 됩니다. PRD 생성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빌드 가능한 수준인지를 체크하는 5가지 단계가 또 있어요. 네네. 그거를 최종적으로 체크해가지고 화면 정의까지 나오게 되고요. 이 기획서 바탕으로 이제 디자인 시스템 구축하고 빌드를 진행하는 단계이고요. 이 단계부터는 사실상 로컬 환경에서 개발자들이 개발 진행하게 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로컬 환경에서 진행하면 거기서 작업된 현황이 이 DB에도 업데이트 되도록 저희도 스킬을 만들어 놨어요. 네네네. 저희는 뭐 별도로 그렇게 커맨드로 하고 있지는 않고 자동으로 페이지 1이 끝나면은 알아서 여기 업데이트 되는 스킬을 저희도 만들어 놔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Git이랑 버셀이랑 슈퍼베이스를 한 번에 생성하고 연동시키는 작업을 자동으로 진행해 놓고 그 다음에 빌드 하게 되면은 앞에서 나온 기획 문서 바탕으로 태스크를 이렇게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페이지 1은 기본적인 환경 설정이고요. 페이지 2는 프론트엔드 UI 쪽 작업, 이제 3는 백엔드 하고 그 다음에 4가 사람이 해야 되는 태스크들이 있잖아요. API 키를 발급한다든지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검수하는 이런 단계로 이제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로컬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산출물 나오면 요거 기반으로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하는데, 예를 들어 API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스웨거라는 오픈소스 쓰는데 자동으로 연결시켜놔서 생성하면은 자동 생성되도록 만든다든지, 결국에 문서 작업도 좀 줄이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테스트 프로젝트 여러 개 돌아가고 있고요. 근데 대형 프로젝트는 사실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직접 빌드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슈 사항에 대해서만 트래킹하고, 실제로 이 이슈 사항들 트래킹한 내용 바탕으로 저희가 고객 만족도가 지금 높은지 낮은지, 높다면 기분은 어떠신지,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고 클라이언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좀 트래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 퍼널 자체가 되게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는 것 같고, 정말 실무자들끼리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용병들을 네. 딱 적재적소에 딱 잘 맞는 전쟁터에다가 딱 배치를 해주는 그런 느낌인 거고,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담당자를 제외한 상사들이 보더라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흐름이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에이전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놓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완을 해줄 수 있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팀원뿐만 아니라 외부 조직도 있는데, 외부 조직은 이제 막 들어와서 쓰고 계신 상황이에요. 현재 크몽이랑도 같이 일하고 있는 것 중에 크몽에서 수주한 IT 프로젝트를 이제 크몽이 직접 수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직접 수주하면은 그거 수주한 거에 대해서 똑빌더라는 AX 시스템 바탕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그동안 이제 크몽이 수주하지 않았던 이유는 계약 담당자가 되면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IT 전문가가 있으면 비용적으로 손해가 되다 보니까 크몽은 어떻게 보면 영업단만 진행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IT에 대한 전문가 없이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크몽이랑 같이 해서 확장해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끝나면 저희가 자산화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결국에는 실무자 분들이 어떤 프로젝트인지 내용 자동 업데이트하고 그거 바탕으로 이력서 추출도 가능하게끔 하고 정상 관리하는 것까지 되는데, 이제 앞단에 지금 영업 쪽 지금 목업으로 해서 붙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영업도 생각보다 엄청 정형화되어 있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AI를 활용하면 할수록 조금 더 퀄리티가 좋아지는 것도 맞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실무들 하면서 디벨롭 되어 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위시캣이랑 로톡 좀 결합된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위시캣도 요즘에 내부에 AX 팀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비슷한 걸 좀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크몽과 같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IT밖에 모르는데, 크몽은 정말 많은 도메인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랑 협업하고 있어서 그런 영역의 도메인 지식을 저희가 흡수해서 특정 도메인 산업에 또 AX를 넣어보고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하는. 되게 흥미로웠던 건 보통 이제 기업들이 AX를 도입하려고 하면 에이전트들을 더 많이 쓰려고 하고 어떻게 더 도입을 시킬까라고 고민들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 에이전트들을 덜어내고 진짜로 실무에 필요한 부분들만 연결이 되도록 하셨다는 게 더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영세한 1인 기업의 경우에는 에이전트를 적극 활용하는 게 뭔가 맞는 것 같고 관리자가 있는 조직 규모 10명이 됐던 20명이 됐던 관리자라는 직급이 있다면 AI를 뭔가 남발했을 경우 오히려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더 생겼던 것 같아서 저희가 딱 그랬거든요. 지금 아예 다 롤백해서 다시 프론트 백엔드 네네. 디자이너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도 이제 면접 보려고 인터뷰도 해보고 해봤는데 오히려 변별력이 없어지는 문제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바이브 코더들이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한 거죠. 만드시긴 하셨는데 그게 그 뒷단에 어떤 로직으로 되어 있고 그 깊이까지는 사실 잘 모르시다 보니까 우리도 돈을 받고 외주업에 있어서 이게 정말 괜찮을까 싶어서 오히려 지금은 과거로 회귀한 상태고 팩캠에서는 페이퍼클립 써가지고 제가 그냥 CEO 에이전트랑 얘기하면서 지금 프로덕트도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거랑 이제 지금 거기에 운영자들 좀 넣어서 마케터랑 디자이너까지 세팅하는 거 이번 주에 딱 끝내보려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근데 좀 놀랐던 거는 바이브 코더로 취업을 했다는 사례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를 제가 체감을 좀 하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좋은 현상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부작용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근데 바이브 코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바이브 코딩을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갖고 이거를 하고 있는지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 최근에 다른 유튜버 분이랑 해서 그 강의를 하나 런칭했는데 그분이 저희 회사에 오셔서 한 6주 동안 상주하시면서 저희가 외주를 하나 드려가지고 그냥 완수를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의 퀄리티가 저희 그냥 협력사 그 개발자 한 분이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그분은 이제 도메인 지식이 좀 깊이 있게 들어가신 분이신 건가요? 그분의 성향 자체가 어떻게 그 디자인 감도가 일단 좋으신 분이셨고요. 원래는 약간 생성형 AI 쪽으로 하시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프로젝트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 규모라든지 그리고 시스템 쪽으로 복잡한 게 많이 없었고 그 기존에 저희가 접하기 쉬웠던 그런 맛집 탐방하고 이런 앱이었어가지고 실제 디자인 퀄리티나 완성도나 고객 만족도 측면에서는 오히려 실제 개발자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았다 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유저 친화적일 수 있었던 사례일 수도 있겠네요. 바이브 코더를 채용하는 그 방향성 자체가 그 기술에 대한 깊이보다는 우리는 고객을 생각할 수 있는 빌더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이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바이브 코더 되고 싶은 분들은 오히려 사업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그쵸. 고객을 네네. 만나본 경험들 이런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나. 분포도로 보면 AI를 활발하게 저희가 사용을 하고 나서부터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내 직장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 내 일자리를 뺏기는 거 아닌가. 근데 오히려 그 미국 사례만 봐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AI를 사용하면서 더 이제 고연봉으로 가시고 더 뭔가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경우가 더 많아졌는데 신규 채용이 아예 0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되게 무서운 현상이라고 느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력을 바탕으로 AI를 활용을 했을 때 그게 더 무기가 되는 것 같긴 해요. 새내기 분들께서는 AI를 아무리 잘 다룬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경우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온라인 미디어 시장이 조금 더 포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더 발산할 수 있는 기회들은 많아졌는데 실제로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앱이라든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궁금한 게 어쨌든 제가 보니까 거의 AI 네이티브 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AI 네이티브 조직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인화를 목표로 우리가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궁극적인 목표를 무인화를 염두에 두고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AI 네이티브 조직의 방향성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AI 네이티브 조직이라고 해도 제가 혼자이기 때문에 제가 외부에 있거나 뭔가 혼자서 처리를 할 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그런 일들을
AI한테 맡기기 시작하는 거고, 사실상 모든 판단은 제가 하도록 이루어진 구조거든요. AI 네이티브라고는 하지만 사람보다 AI 직원들이 많아서 궁극적으로 AI 네이티브 조직을 잘 사용을 하려면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통제를 얼만큼 잘 하느냐인 것 같거든요. 회사도 마찬가지로 대표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이나 회사의 문화가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것처럼 AI 네이티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검수 직접 한다 하셨는데 AI가 생성한 마크다운을 MD 파일 안 보거든요. 혹시 어떤 단계에서부터 직접 들어가서 보세요? 저는 그 사람과 사람이 소통해야 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CR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의가 들어왔다라는 알림만 받고 거기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게끔만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검토를 하는 편이고, 마크다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이지 모드를 만들어 놨어요. 기술적인 이해도가 부족한 사람도 핵심만 요약해서 딱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 방대하게 아무리 일을 해도 저는 그 브리프만 보고, 왜냐면 저는 이제 혼자 있기 때문에 뭔가 이동을 하면서도 빨리 보고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AI 직원들이지만 제가 사람들로 구성된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슬랙으로 막 이렇게 막 길게 문자 보내는 네. 직원들이 있다고 하면 간단하게 해라, 간략하게 해라 라고 저는 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성향에 맞는 그 조직을 딱 구축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실제로 그렇게 하셨을 때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나요? 돈을 벌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을 벌게 해주는 것 같아요. 뭔가 더 사업적인 구상을 할 수 있게, AI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얘네가 저한테 돈 벌어주는 아이디어를 주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걸 물어보지도 않죠. 제가 사업적인 구상이나 운영적인 그런 판단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아직 론칭이 안 된. 이거는 배포는 되어 있어요. 다클라우드로 배포해서 쓰고 있고요. 저희 협력사들은 다 같이 들어가서 쓰고 있는데 외부에 오픈하기 위한 서비스는 아니에요. 저희 자산으로 이제 활용해서 쓸 예정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IT의 모든 일을 여기를 다 쏟아서, 위시캣에서도 저거 좋더라, 저거 우리도 써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위시캣이 영업한 거 저희가 받아서 직접 수주하셔서 저희한테 주시면 연결해 드릴 수 있게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고요. 그럼 이제 위시캣 담당자한테 한 말씀. 저희 죄송한데 크몽이 있어서 저는 위시캣으로 성장했거든요. 저희 처음에 그 에이전시 시작할 때 위시캣이 정말 많은 도움을 많이 줬어가지고. 그럼 이제 위시캣한테는 감사는 하지만 네. 일은 크몽. 근데 아마 위시캣도 내부에서 잘하고 계실 거예요. 혹시 그럼 이제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좀 하게 되신 건지, 네. 아니면은 플레이를 하시면서 투자를 더 받아보실 계획이신 건지. 저희는 일단 크몽의 자회사로 돼 있어서 투자를 받을 수가 없는 구조긴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크몽의 투자를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플러그 요것도 한 3년 동안 정말 힘들게 운영했고, 지금은 이제 BEP를 넘겼어요. 영업하고 견적, 정산,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이제 턴키로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한 2만 개 정도 회사가 쓰고 계실 거예요. 생각보다 이것도 꾸준히 잘 성장하고 있고요. AI 시대에서 사스가 이제 죽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플러그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저희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사실 플러그가 없으면 이 똑빌더의 존재 자체도 없어지거든요. 똑빌더랑 플러그랑 엄청 깊이 있게 연결돼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플러그도 지금 산업별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다양한 산업에 확장성 있게끔 만들어놨거든요. 네네. IT 솔루션을 AX로 좀 잘 하면 넥스트 스텝으로 저희 마케팅을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가장 잘 그쵸. 하고 있는 네. 두 가지 파트라서 마케팅의 실행 파트를 에이전트로 돌리거나, 앞단의 컨설팅을 저희가 다 하고 실행사를 끼고선 대행사에 포지셔닝 하거나, AX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영업하고 관리하고 이제 정상까지 체크하는 그런 플로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AI를 사용하시기 전이랑 AI를 같이 사용을 하실 때랑 이제 언제 더 수익은 네. 5월 달에 저희가 6억 정도 수주를 했는데 실제 24년도쯤에 저희가 목표는 5억인데 네. 달성이 2억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때 저희가 참 힘들었어요. 팀원이 60명까지 갔다가 근데도 매출액이 2억이잖아요. 25년도에 하반기 때부터 저희가 AI 쓰면서 네네. 실제로 AI뿐만 아니라 그 마인드셋을 고쳐 먹었어요. 엄청 저희 인원도 축소하고 하면서 네네. 영업에 필요한 마인드셋 이런 것들 세팅하고, 과거에는 문의 들어오면 저희가 답장 보낼 때
그냥 최대한 분석 가능한 수준으로만 해서 보냈다면 지금은 제안서도 보내드리고 목업도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동일한 시간을 써도 수주 확률을 계속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시도하는 거죠. 영업 쪽만 보면은 계약 수주나 이런 것들은 25년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랐고 지금 인원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걸 언제부터 하셨던 거세요? 실제 똑똑한 개발자는 지금 업력으로는 7년이고요. 그 전에 제가 또 다른 에이전시를 했었는데 그때까지 합치면 한 10년 정도? 그럼 최근에 바이브 코더들이나 뭐 개발자분들이 프로덕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많이 출시를 하시잖아요. 네. 이미 이렇게 바이브 코딩을 다 할 수 있는 시대인데 맡기는 곳이 많이 있을까? 그런 그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왜인지 모르겠는데 문의량이 더 늘긴 했어요. 오히려 플러스 알파로 된 외주권들은 AI를 탑재하는 서비스들 또는 전사 AX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 똑빌더 같은 걸 만들고 싶으신 거죠. 그 영세한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확실히 싸지긴 했어요. 그래서 거의 반의 반값으로 네네. 하고 있고 근데 반의 반값으로 해도 과거에는 안 남았다면 지금은 남길 수 있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작년 거의 상반기에는 4명이 무조건 들어갔어요. PM, 디자인, 프론트, 백엔드. 근데 지금은 그냥 빌더 해서 한 명만 들어갑니다. 사실 PM은 어떻게 보면 독빌더가 대리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산출물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개발자분들이 다 하거든요. 인수인계 문서 만들고 이런 것들 개발자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잘 만들어주세요 하는 프로젝트들은 쉽게 가능한 것 같고 공수가 많이 드는 거는 디자인 퀄리티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UX적으로 고민하는 거나 그리고 바이브 코딩으로 사실 안 되는 영역도 분명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처리하는 게 이제 개발자들의 몫인 것 같아요. 똑빌더를 보면서 느낀 게 기업이랑 뭐 AX를 하든 뭐 DX를 하든 가장 중요한 거는 로드맵을 설정해드리는 거잖아요. 처음 보는 기업에 가서 그 로드맵을 쫙 설계해준다는 그 자체가 사실상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푼 희망을 꾸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거든요. 나 이제 바이브 코딩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저도 그랬어요. 바이브 코딩 시작하고 한 2, 3개월째 됐을 때는 나 신이다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다 만들 수 있고 이거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겠다. 난 뭐 아이디어 천재였으니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면은 다 똑같은 거 만들고 있어요. 스레드 막 하루에도 막 쏟아져요. 저거 내가 하던 건데 사람 생각 다 똑같구나. 그러면서 점점 좌절하다가 점점 이제 겸손해지고 숙연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개발자들 봤을 때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로드맵을 짜고 기업을 컨설팅 해준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도 지금 외주도 어떻게 보면 하고 있지만 기업의 AX 전환을 위한 목표를 갖고 외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표가 사실 다 달라요. 기업마다. 정말 러프하게 우리 AI 써가지고 돈 더 벌고 싶어 라는 딱 그 KPI만 가지고는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그쵸. 지금 저희가 협업하는 팀들은 대부분 내부에 AX 팀이 따로 있어요. 저희가 뭐 1차 목표는 전사 AI의 인식을 끌어올리기 내부의 클로드 코드나 이런 것들을 안 쓰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선택하시는 기업들도 있고 결국에는 회사 전체가 쓸 수 있는 형태의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사실 성과 측정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단순히 툴을 결제해주고서 교육시켜주는 것만으로는 우리 회사가 잘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경영진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 것들 도와드리기 위한 사내 툴을 만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코워크를 내부 시스템용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영세한 그 기업들은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컨설팅 해드리고 교육해드리면 만족도가 엄청 올라가시면서 내부에서 잘 쓰시더라고요. 미용실 원장님, 그리고 뭐 커머스 대표님, 그리고 뭐 공간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그 대표님들 위주로 이렇게 그 교육을 좀 했었는데 하면은 다들 만족하시고 지금도 한지 거의 한 3개월 지난 분도 계신데 지금까지도 자기는 이미 다 자동화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공간 사업 운영하시는 분도 최근에 연락을 했는데 자기는 공간 사업은 이미 다 자동화가 돼가지고 이제 다른 것 좀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누가 쓰냐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발전이 더 좀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최근에 이제 엔트로픽이 이제 한국 지사로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지만 점점 더 그 엔터프라이즈 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뭐 삼성전자 쪽에서도 전 직원 코덱스가 도입됐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또 어떻게 AX 전환할지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오늘은 이제 방에서만 일을 하다가 외부로 나와봤는데요. 사실 AI를 저도 이제 자주 사용을 하고 매일 사용을 하지만 그 AI 포모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고민을 항상 하고 있고 좀 지속을 할 수 있을까, 더 확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업에서 이렇게 AX를 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뵈니까 오히려 저도 힘을 더 얻는 것 같고 더 인사이트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좀 어떠셨는지요? 저희가 AI를
정말 잘 쓰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효율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1인 규모에서 AI를 썼을 때 저희도 그렇게 쓰고 싶거든요 사실. 네네. 저희도 그렇게 쓰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이라서 조금 아쉽긴 한 것 같고요. 1인 기업은 이렇게 쓸 수 있고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전사 거버넌스라든지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인사이트를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LLM 위키도 그렇고 에이전트를 이렇게 멀티로 쓰는 것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과거에 쓰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 거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좀 이제 마음이 식었었는데 만나 뵙고서 이거 진짜 또 해봐야겠다. 혼자서라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돌아가서 저도 혼자 나만의 회사를 좀 한번 만들어서 돌려보면 또 새로운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